안녕하세요.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간다. 이미 한국은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다.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강제적인 절약이 요구될 겁니다.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답이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참 그런데 되게 의아한 건요. 국내의 제조 대기업들, 족불가들이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이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판매가를 선반영해서 폭등시켜버렸습니다. 양아치죠, 양아치. 뭐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김밥 한 줄에 4,500원이에요. 4,500원. 조금 이렇게 다른 거는 5,000원짜리고. 이제 앞으로는요. 밥 3끼가 삼시세끼가 아니라 2끼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. 한 끼를 안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. 왜냐? 비싸니까. 영국인들은 아예 그냥 원래부터 2끼를 먹었다 하더라고요. 왜냐? 물가가 비싸니까.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싱크대 고장나면 셀프로 고치고 뭐 이래저래 DIY가 되게 이제 익숙해진답니다. 왜냐? 출장 부르면 AS 부르면 출장비만 20만원 30만원 줘야 되니까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뭐 부르는 거죠. 고물가에 밥 먹는 한 끼도 줄여야 되는 시간이 이제 온 겁니다.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지금의 정부는요 관리 안 하고 있죠. 입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. 경제부 총리나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원장이나 하나같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앉아가지고 아예 경제적인 부분을 그냥 내려놨죠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앞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고 망가질 겁니다.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안 만나고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,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거죠. 오직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답니다. 극단적인 이 절약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도 궁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. 모든 데서 1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옆에 있는 놈보다 빠르기만 하면 된다. 그러면 옆에 놈을 잡아먹히고 나는 위기를 피해간다라는 겁니다. 참 서글프고 충격적인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. 잘났다고 여유있다고 가시부리고 까불어대면 어떻게 됩니까? 표적이 되는 겁니다. 정말로 조심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녀야 됩니다. 까불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두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두려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. 언제든지 몰라갈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온 거다라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대하거나 욕심부리거나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교수라 전문가라고 얘기한 놈들 뭐 토론하고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요 하나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쓰레기들입니다. 그냥 인기만 탐하는 이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제 교수라고 얘기하는 놈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상당수가 이제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정말로 사람들에게 분석해주고 상황을 이해시켜주고 하려는 그런 선의의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저 이제 스폰 받아가지고 좀 인기 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불안해는요 뿌락시 같은 놈들 사기꾼들 다단계 양아치들 엄청 많답니다. 수사받으면 피해자고 돈 벌 때는 되게 잘나가는 의시되는 놈이 되게 많죠. 다른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함부로 까불어 다니고 이제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러죠. 되게 서글픈 건요.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.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그냥 잘 넘어가더라는 겁니다. 참 서글프게도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어떻게 살려고 각오해야 될까요? 이런저런 여러가지 고민들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. 경제위기, 이 충격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겪는 상당수의 일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. 돈 때문에. 돈이 넉넉하면요 집에 이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. 그러면 가정에 뭐
불화가 있을 일이 잘 없습니다. 대체로요. 근데 가장이 역할 못하고 돈 못 벌어오면요. 아무리 가족들 간에 우애가 좋으려 해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. 배고픈데. 당장 먹을 거 없는데. 뭐 사입을 옷이 없는데. 행색이 엉망이 되고 되게 밖에 나가면 위축되고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눈치 보게 되고 뭐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참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인 거죠. 이때까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금리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다들 부자가 된 것처럼 빚내 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집값 올라간다고 룰랄라 하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호텔에 뷔페 먹으러 다니고 되게 거드름먹거리면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요. 허상이 들어가는 겁니다. 앞으로 빚진 놈들은 정말 죽으려 하고 빌려준 이들은 또 이제 돈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 저런 엉망인 나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되게 고통받는 데입니다. 금리 인상 전에 내던 이자가 100이었는데 지금은요 200, 250이니까 일상생활이 엉망이 된 거죠. 전세 사기 당하고 궁지에 내몰리는 이들도 많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서민들이 전세 사기를 한번 당하면 인생에 30년, 40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무서운 일이죠.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고 한 탓에 엉망이 된 거죠.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방치한 탓에 전세 사기가 폭등한 겁니다. 폭등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데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이 괜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한국은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한가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일이 발생하려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걱정이 왜 많이 되겠습니까?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. 괜찮을 수 있으려나?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함부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. 뭐 전문가다, 유튜버다, 뭐 작가다, 교수다, 선생이다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 항상 의심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은요 정말로 경제가 엉망이고 이미 한국이 위기상황으로 접어들었다.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